자, 첨부 서류입니다. 앞서 봤던 내용으로 신청서를 만든다면 그 다음은 첨부 서류. 신청서 뒤에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을 묶어서 통칭으로 신청서라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신청서 뒤에 얘네들만 별도로 첨부 서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강제경매의 요건과 개시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즉, 집행법원은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청구권자가 맞는지, 저 사람이 진짜 채무자가 맞는지를 뭐로만 알 수 있다고요? 서류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담긴 의미를 검토하고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라 가지고 오라고 한 준비물 가지고 왔는지만 검토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집행력 있는 정본. 자, 우리 집행력 있는 정본이 뭐였죠? 두 가지를 합한 거였죠.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합한 말이었죠. 집행권원 플러스 집행문. 자, 이 집행력 있는 정보는 그럼 뭐죠? 요건 구비되는지. 요건이죠. 집행력 있는 정보는 요건이다. 즉, 이 사람한테 집행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서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제경매 개시요건. 얘는 요건이라면 개시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로 송달증명서. 자, 송달증명서는 집행권원, 집행문도 있고요. 우리 또 하나 있습니다. 개시요건 중 마지막 개시요건으로 나왔던 거, 적극적 개시요건에서 마지막 개시요건, 담보 제공. 했을 때 그 증명서도 채무자한테 보냈어야 됐죠. 즉, 이 송달 증명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집행권원은 보내야 되죠. 집행권원을 채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집행권원의 송달 증명서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집행문, 얜 예외죠. 즉, 조건과 승계가 문제됐을 때 집행문과 같이 증명서를 같이 채무자에게 송달을 했어야 됐죠. 그때의 송달 증명서. 자, 그리고 담보 제공 증명서.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송달해야 되죠. 이것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송달 증명서를 신청서 뒤에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자, 우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거는 왜 첨부할까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해당 부동산. 즉,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넣어야 되는데 해당 등기부 등본에는 채무자, 즉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써져 있습니다. 이 해당 등기에는 소유자, 각종의 물권자, 그 부동산의 이해관계인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겠죠.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누구여야 되죠? 채무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즉, 동일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등기부 등본을 넣는다라는 겁니다.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를 넣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채무자는 홍길동인데 여기서 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임꺽정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죠. 이러면 이 경매 절차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의 목록. 만약에 부동산이 하나다. 하나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인다. 그러면 목록에 하나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토지 위에 어떤 건물이 있다. 그리고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두 개를 일괄해서 매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랬을 때는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두 개겠죠. 자, 그랬을 때 방문 신청, 즉 우리가 프린터로 뽑아서 관할 법원에 직접 가서 거기 접수기에 접수하는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목록을 똑같은 걸 사본을 10부를 만들어서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쓸 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송이라면
요즘에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요즘에는 집행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 신청을 거의 대부분 많이 한다는 거죠. 즉 전자로 신청한다면 어차피 프린트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프린트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10통을 PDF 파일을 올릴 필요가 없겠죠. 이럴 때는 한 통만 제출하면 족하다라는 겁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즉 원칙적인 절차의 경우에는 10통의 사본을 넣어서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목록이라고 해서 하나만 만들어서 첨부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뭐 말이 어려운데요. 등록세죠. 옛날에는 등록세, 면허세 이렇게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세금을 냈어야 됐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냈어야 됐고 면허도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일정한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세를 냈었죠. 그런데 이게 등록 면허세라고 해서 이름이 합해졌습니다. 즉 옛날이랑 똑같이 운영되긴 하지만 이름을 그냥 붙인 것에 불과해요. 어쨌든 등기부 등록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면 내 이름이 거기 올라갔으니 그것을 관할하는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도 내 이름이 올라가죠. 등기부에 어떻게 올라가죠?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채권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청하는 채권자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 이럴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이 서초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다. 뭐 개나리 아파트다. 라고 한다면 가상의 아파트다. 1동 101호다. 라고 한다면 일단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는 것이고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는 서초구청에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건데 내는 이유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등록 면허세 냈습니다라고 하는 영수증도 첨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송달료 납부서. 송달료를 왜 미리 낼까요? 자, 우리 법원에 내는 신청서나 각종의 소장 등은 다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 갔다, 즉 한 번 보내는 값을 5,200원으로 계산해서요. 필요한 만큼에 따라 어떤 거는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떤 거는 6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떤 거는 10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기준을 매긴 다음에 미리 해당 송달료를 법원에서 받고요. 그만큼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차액은 돌려주고 만약에 그것보다 송달이 더 오갔다면은 차액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채무자한테 여러 가지 서류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송달료를 미리 채권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이거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집행 비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배당 절차에서 받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인이 접수한다면 위임장을 넣어야 됩니다. 즉 1번부터 6번까지는 내가 내 사건 처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넣는 것, 7번은 만약에 이것을 대리로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모든 서류에 다 위임장이 필요하겠죠. 등기 사건이든 소송이든 뭐든 위임 사건인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넣어야 된다. 실무적으로 이 위임장에는 인감도장 등을 날인하진 않고요. 아무 도장이나 날인을 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위임장이어도 상속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보통은 인감도장을 날인을 하게 되겠죠.